미분과 관련된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다항함수와 지수함수가 곱해진 이럴 때 AS 접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연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왼쪽 두 칸에서 미분계수가 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거 왜 지금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미분하잖아요. 그때 쓸데없는 계산하지 마시고 A 미분계수 0인 지점 그리고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미분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극점도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fx는 이 a 이후죠. 그러니까 이 다항함수와 지수함수가 곱해진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극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쪽 여기 a-1에서 됐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직선으로 갈아탔다. 그래서 얘는 직선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매기려고 하는데 이 녀석을 h1x라고 이름을 매겨주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을 h2x라고 해서 fx를 분리를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a1 때 함수값이 2의 a죠. 자, 이제 이 값이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함수가 상수함수와 만나는 가장 작은 x를 gt라고 하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t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t가 딱 주어지면 이렇게 t가 주어지면 이때의 x가 gt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f에다가 gt를 대입하면 f에다가 gt를 대입하면 t가 된다. 즉 상수함수와 주어진 함수의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와 함수는 역함수 관계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이게 요쪽과 요쪽으로 갈린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수함수가 이렇게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x좌표가 즉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x좌표는 여기가 아니라 얘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해 볼까 뭐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자. 지금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이거 아래쪽과 이거 위쪽일 때가 좀 다른데 이 상수함수가 이렇게 표현합시다. 상수함수가 이 얘기하기 전에 자, 여기 a가 되기 전까지 a가 되기 전까지는 함수값 집어넣어서 상수함수 딱 때리면 그냥 이놈이 제일 작은 놈이야. 자,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요. 상수함수가 2의 a보다 작을 때 x좌표 요 왼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뭐 그으면 왼쪽, 그으면 왼쪽이었는데 여기가 상수함수를 딱 그은 다음에 이거 긋기 전까지는 여기 있었던 게 이거보다 커지면 x좌표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이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가 이거 잘 안 보이는구나. t가 4요. 4. t가 4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은 2의 a승이 4일 때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a는 자연로그 4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상수함수가 4보다 컸을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거죠. f, g, t는 t일 텐데 그쵸? 근데 4보다 커지면은 뭐 fgt 하면은 그냥 fgt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표현보다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기가 t예요. t가 4보다 큽니다. 그럼 이때가 여기가 gt야. 그러면 fgt는 t가 되는 거지. fgt는 t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 t가 4보다 컸었을 때의 이쪽 함수를 제가 h1x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f로 하지 말고 f라고 하지 말고 f라고 하지 말고 이 함수 h1 함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수식상에서 어려움이 없겠다. 그러면 t가 4보다 작았을 때 똑같긴 하지만 계산상의 정확성을 위해서 이때는 뭐냐면 이쪽을 보자는 거지. 이쪽. 이렇게 t4보다 작았으면 이쪽 라인에서 결정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h2라고 하면서 계산을 해야 실수든 어려움이 덜하겠다. 정확하게 이걸 묻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f a 플러스 1 이게 함수값이 0이야. 그게 지금 4보다 작잖아요. 4보다 작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f 대신에 쟤를 집어넣을 거예요. h 누구죠? h 2죠, 2. 그래서 이 관계입니다. 이걸 잘 보세요. h2에 g 한 다음에 fa 플러스 1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t가 되겠죠? t가 되겠죠? 그렇죠? 좀 혼동될 수 있으니까 일단 요거 그대로 쓸게요. 이거 그대로 쓰는데 근데 그 t가 fa 플러스 1 일대의 변화량이라고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미분해요. 얘를 미분하면 1은 한 다음에 h2 하고 프라임 하고 g 한 다음에 이 t자리가 fa 플러스 1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속함수의 미분 g 프라임 fa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fa 플러스 1이 얼마죠? fa 플러스 1이 0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쓸까? 여기를 알파로 쓸게요. fa 플러스 1이 0이에요. 그러면 g0이라는 것은 t가 0일 때의 함수와의 교점 중 제일 작은 점. 그러면 g0이 어디예요? g0이 알파죠. 여기 그었을 때 제일 작은 놈이었으니까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이거 직선이었잖아. 직선의 기울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2의 2a였던 겁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갈게요. 똑같은 논리로 갈 건데 그 다음에 fa 플러스 7은 4보다 크다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가 a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a 플러스 7일 때는 되게 크겠네. 되게 크겠네요. 그러면은 이때는 그냥 gt, fgt는 t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의 f를 h1 어디 갔어? 요거를 보는 거죠. h1 한 다음에 똑같이 g t 한 다음에 t가 f a 플러스 7 일대의 변화율. 자, 그러니까 미분합니다. 미분한 다음에 h1 프라임 하고 g 하고 t가 f a 플러스 7 일대의 변화율이 될 거야. 지금 왜 이렇게 푸냐면 이게 얘예요. 이게 얘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 간접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fa 플러스 7이면 그냥 뭐가 됩니까? 그쵸? a 플러스 7이 되고요. 그럼 이거 뭐야? h1 누구였어요? h1 얘였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미분하지 말고 이거 쓰자는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7 주면 제가 이렇게 빗금친 부분은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7이면은 계산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얘는 그런 거고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미분하면 a 마이너스 1 왼쪽으로 두 칸 그리고 그 자리 였을 테니까 이렇게 됐을 테니까 a 플러스 7을 주면은 7, 8 되겠다. 8 곱하기 6 곱하기 익스포넨셜 a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가서 질문 마무리. 질문이 뭐였지? 질문은 이게 분자였죠? 이게 분자였으니까 이쪽 넘기면 익스포넨셜 2a가 되고 이게 분 뭐였지? 절로 넘기면 이게 분 뭐였으니까 이제 분 자로 되겠네. 68에 48에 익스포넨셜 a 플러스 7 그러면 익스포넨셜 a 48 익스포넨셜 7승 근데 이의 a승은 아까 얼마였어? 4였잖아. 4면은 12 하고 익스포넨셜 7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형태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제곱인 녀석에서 미분계수 0이고 왼쪽 두 칸에서 다시 미분계수 0이다. 자, 그런데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a 되기 전까지는 직선이었고 a 이후로는 이렇게 접하는 녀석인데 접점이 a 플러스 1이더라. 그래서 a 플러스 1이어서 그 원래 극점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극점 가기 전에 함수를 갈아탄 거야. 그리고 조건상 상수함수 딱 껐을 때 가장 작은 놈이 GT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과 이쪽이 다른데
지금 보면은 상수함수가 4보다 작게 되면 이쪽에서 x제표가 나오고 4보다 크면 이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쪽에서 나온다 함은 결국 이런 얘기예요. x에다가 gt를 집어넣으면 t가 되는 거죠. 그죠? gt, t. 둘은 역함수 관계. 자, 그런데 이게 여기 아래쪽이냐 이거 위쪽이냐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야? 함수를 표현하기를 이 함수가 보였어. fx죠. fx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다. fx를 어떻게 표현하냐? 상수함수가 4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를 따라갈 거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보다 작으면 직선을 따라갈 거다. 그래서 a 플러스 1에서 함수값이 0이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는 누구야? 여기죠, 여기에서 미분을 할 거다.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미분의 이 대상이 fa 플러스 1이다 해서 넣어주면 이 속함수 나오면서 이게 지문 모양이 나오더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역함수 미분 문제였습니다. 방학 때도 한번 다뤘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변형 문제로 다뤘어요.